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 하나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픈해보죠. 이 테마는 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소식에 오늘 교육주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비상교육, 메가MD, YBM넷,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교육주 전반적으로 전부 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또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이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도 될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력 축소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하반기 전면 등교 이슈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오프라인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학습 교재 이러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 변수가 좀 등장을 하면서 과연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오프라인 시장이 다시 한번 또 개화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백신에 대한 교차 접종이라든지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까지는 사실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사실 치명률이 굉장히 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언제까지 우리가 컨택 관련주들을 계속 묶어두기만 해서는 지금 시장이 정답이 아닐 것이다. 결국 시장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 관련주들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섹터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한국이 저출산 때문에 네. 멀리 놓고 봤을 때 교육주의 비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게 2014, 15년도 이후에 네. 학령 인구의 감소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이슈 때문에 교육주들이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교육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내에서도 점유율 상승이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실적을 올려나가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전반적인 전방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인구수 자체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온라인의 개화라든지 해외 진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리스크들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교육주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을 굉장히 다각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지켜볼 만한 또 원픽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예, 사실 이제 전면 계약해서 네. 학교 관련주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메가MD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일반적인 교육 시장과는 달리요. 입시 교육 시장이라고 해서 의치학 교육 입문 검사, 대학원 쪽이죠. 그리고 이제 약학대학, 피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런 쪽에 대한 입문 자격 시험 쪽에서 사실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메가스터디 쪽에 계열사, 관계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쪽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동사의 사업 영역 쪽에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공무원 쪽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 테마주라기보다는 정책 테마주 쪽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처음으로 얘기하신 것이 청년 실업 문제를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셨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교육 쪽 시장에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테마 쪽, 즉 청년 실업 쪽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프라인 교육 시장 그리고 실업 쪽까지 같이 좀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8,500원 선, 손절가는 조금 짧게 6,3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대학교 가기 전에 메가스터디 인강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참 네.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메가MD 오늘의 종목으로 주셨고요. 현재 구간이 6,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단 굉장히 짧게 잡아주셨네요. 하단 6,300원 잡아주셨고 목표가 8,500원 짚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교육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오픈해봅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발표 이틀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까요? 라고 질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게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뭐 영화관도 많이 갈 것이고 네. 술도 많이 마실 것이고 뭐 음식점도 많이 먹을 것이고 굉장히 수혜받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쪽에 조금 더 수혜가 높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인원수 제한의 뭐 축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크겠지만은 아쉽게도 그러한 기업들은 상장사가 많지가 않다는 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 확장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주류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골프 관련주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오늘은 골프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을 좀 들고 나왔다는 점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골프 치세요? 아, 저는 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골프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골프 관련주가 어제도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네. 어제 상승률 상위의 자리를 잡았던 건 아무래도 골프존과 그리고 홀딩스가 있었을 네. 거고요. 오늘은 또 브랜드 관련주도 참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방금 말씀 주셨듯이 골프존 같은 경우는 호실적의 흐름과 함께 최근에 가장 세게 올라오고 있는 맞아요. 대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매수에 대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동종 업계 내에서도 주가가 좀 덜 올라온 종목을 찾아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골프 의류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스텔바작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골프 의류 관련 대표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모델을 이제 박신혜 씨를 맞아요. 써서 이제 의류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골프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요, 젊은 층의 유입. 이 아닐까 판단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이 골프 친다고 한다면 약간 이제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있으셨지만은 그게 아닌 네. 지금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 대한 유입과 함께 전반적으로 골프 인구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1차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스크린 골프에 대한 영업력 확장 이러한 부분들이 스크린 골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갇혀 있고 밖에 나가서 골프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골프 의류 그리고 골프 용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크리스 FNC라든지 필라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골프웨어 쪽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주얼 쪽의 라인업을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하나 좀 만들어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2030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하면은 사실 이제 성공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패션 플랫폼 중에 한참 인기를 좀 끌었었던 지금도 뭐 인기를 끌고 있겠죠. 무신사. 네. 예, 굉장히 좀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델들이 굉장히 잘생긴 무신사요. 그렇죠. 네. 이 무신사 쪽과 함께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판매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골프웨어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캐주얼 브랜드 쪽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골프웨어 쪽에 한정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침이 클 수 있겠지만은 캐주얼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카스텔바작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차트 주가에 대한 흐름을 네.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골프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직전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7,550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격대 최근 그리고 수급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목표가는 21,000원 선, 손절가는 15,1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카스텔바작의 경우에는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일단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더 잘 갈 수 있도록 수급이 도와주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카스텔바작은 브랜드만 놓고 봤을 때 약간 엄마 브랜드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SNS를 통해서 보면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잘생긴 무신사도 함께 예. 발전을 하고 있다 하니
하니 앞으로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목표가는 21,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5,100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골프 관련주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저희 한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네. 오늘 마감 전략, 오후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키 맞추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덜 갔었던 코스닥 종목군들, 그리고 코스피도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좋은 전략이긴 하겠지만은 똘똘한 호실적 보일 수 있는 중소형주 전략들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에 주목하자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갈테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